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G80 우와 보려고, 와, 저도 11시에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려고 왔는데 줄을 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대기를 해야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엄청나네요 진짜. 아, 저기 멀리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사람들이 많고 몇 명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좀 쾌적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EV80 때는 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촬영도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랑 적절한 인원이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인터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디자인은 멀리서나마 조금씩 볼 수 있는데 EV80이랑 거의 디자인은 똑같고요. 예전에 G90이랑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기다려서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어차피 북적북적하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굉장히 궁금한 거는 차량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차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예전 고블린 그린이랑은 약간 다르네요. 느낌 자체가 그렇게 산뜻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GV80에서 봤었던 그 엄청나게 큰 슈퍼맨 그릴 있잖아요. 그 그릴만큼 인하에 놀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 되게 웅장하고 예쁘긴 합니다. 일단 맥락이 디자인 큐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뭔가 좀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운 색다른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급감은 상당합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이 그릴은 생각보다 상당히 웅장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온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휠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신데, GV80은 조금 G 매트릭스 휠이라는 게 조금 디테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요. 이런 데 보면은 좀 뭉툭뭉툭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안쪽에도 휠캡 같은 것들도 없고, 캘리퍼는 굉장히 커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리고 P0가 끼워져 있는데, 앞쪽은 245에 40에 R20, 보통 대형 세단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편평비와 타이어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올 시즌 타이어군요. 휠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디테일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네요. 사람들이 얘기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차 같은 부분이나 조립 완성도 같은 부분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에는 고무 패킹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만족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조금 아쉽군요. 그래도 플래그 형식의 사이드 미러를 채용하고 있고, 다만 요즘 추세에 맞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어 캐치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되게 무난하고 기본적인 사이즈의 차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의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후면 디자인은 기존 GV80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4휠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이 레터링도 예전과 똑같고, 제네시스 G80, AW 이 세 개의 폰트가 각자 노는 것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후면 쪽에 보면요, 크롬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크롬 라인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매끈한 디자인으로 빼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약간 제네시스의 날개 형상을 크롬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열지? 얘를 눌러야 되나봐요. 누르면 열리고, 트렁크의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깊어요. 상당히 깊고, 지하실은 거의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리고요, 닫히고요. 맞네요. 275에 35에 R20이 들어갑니다.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은 굉장히 신기한 게요, 와, 이게 색깔이 약간 블루, 그린,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첨단이라서 더 첨단 만들 게 없었나. 뒤쪽은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요. 반자주행 기술 관련된 기능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G80에 들어간 반자주행 기술 중에 하나가 차로 변경 기능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방향지시 등 이렇게 조종을 하셨을 때 전측방이랑 후측방에 이제 센서가 후측방에서 이제 접근하거나 좌측에 있는 차량을 감지해서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들어갔어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그거보다 한층 좀 진화를 해서
가장만이 들어가는 네, 그쵸, 그쵸.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총 10개가 들어가는데요.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 있네요. 안쪽에 시트 색깔과 외장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바깥쪽이 고블린 그린도 아닌데 블루도 아닌데 이런 색깔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신선함은 GV80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저도 자리에 앉아보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쪽은 다행히 차량이 비어 있네요. 항상 보면요, 이쪽에 조금 사람들이 널널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실내 한번 앉아봤습니다. 전면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역시 지금 눈을 인식해가지고 3D로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고요. 3D로 되면 굉장히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지난번 리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 GV80보다는 G80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훨씬 더 낫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공조기 아래쪽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GV80보다 디자인 자체는 훨씬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되게 아우디 같네요, 느낌이. 그리고 역시나 좀 말들이 많았지만 기어 노브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고요. 조그로 되고 돌아가고, 역시나 제가 느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절대 닿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닿아요. 굳이 허리를 이렇게 많이 꺾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제가 건들 수 있습니다. 이건 GV80이랑 아마 똑같은 모듈을 썼을 거고, 이런 부분 역시 모듈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조금 했겠지만, 근데 디자인 자체는 훨씬 나아요. 훨씬 멋집니다. 내부 디자인은, 특히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굉장히 멋지고 진화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버튼을 눌러보면 특유의 딸깍거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엣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버튼의 터치감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위쪽 같은 부분도 다 가죽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고, 도어 트림이라든지 위쪽의 모든 부분이 진짜 최고급 사양, BMW나 벤츠 같은 곳에서 들어가는 최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도 알칸타라인지, 쪽은 아닌데, 알칸타라가 아니고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야, 멋지다. 디자인 자체는 정말 뭐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로만 봤을 때 소재적인 아쉬움도 전혀 없고요. 오디오는 렉시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좀 이렇게 곡선과 겹겹이 쌓여있는 층 디자인을 이렇게 이번에 쓴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조개들이 연상이 돼요. 스티어링 휠은 예전부터 제가 약간 홍합 같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K9의 그 휠 디자인 같은 느낌이고요. 이 차량은 내부가 지금 전부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왜 인기가 조금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의 색감과 내외장 인익스테리어 같고요. 역시나 소프트 클로징 적용되어 있죠. 역시나 원터치식 기름 뚜껑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좀 도장이 덜 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만 좀 유격이 심하네요, 얘는. 실 차량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굴러가는 차량인 건지. 근데 기름 냄새가 확 나는 거 보니까 진짜 기름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실 주행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 디자인, 특히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GV80이랑 똑같아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왜 자꾸 높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크기의 비율과 아래쪽에 있는 실제 들어가는 머플러, 왜냐하면 GV80에서는 머플러가 가라로 들어갔잖아요. 실제 머플러가 아닌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쪽에 그 테일램프의 디테일은 GV80에서도 밤에 봤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G8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 조개 갖고 층층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는 부분이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네요. 전체적인 마감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무 패킹이라든지 가죽의 마감, 그리고 조립 마감,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자잘한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보시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연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스트랩바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가로가 없는 거 보니까 밑에서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2.5 터보 같은데 사이즈가 3000cc급은 아니죠. 네, 6기통 아니고 4기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에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우리나라 특유의 그 주행 보조 장치를 위한 다이얼 같은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지메트릭스 패턴이 이 위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디테일이 정말 멋지네요. 특히나 이 안쪽에 이렇게 휘어지어 들어가는 이 지메트릭스 패턴은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신선하지는 못할지언정 디테일이라든지 완성도는 엄청난데요. 후드도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딱 하면 찰칵 닫히는데 되게 경쾌하게 닫히고요. 다른 색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색깔이 훨씬 더 인상 깊긴 하더라고요. 저 색깔이 약간 그린 색깔도 나면서 올리브 색깔도 나면서 베이지 색깔도 나면서 빨리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그니처 컬러 같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색깔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올리브 계열의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되게 고급스럽고요. 약간 와사비? 근데 되게 톤 자체가 차분해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중후함을 원하시는 중장년 분들께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진짜 좋네요. 네,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수동인 거는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있으면 훨씬 낫죠. 이 색깔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 파팅 라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으로 쭉 왔다가 이렇게 딱 꺾여서 이렇게 쫙 떨어지는, 되게 완성도도 좋아서 이 파팅 라인이 되게 멋있게 느껴집니다. 이 뒤쪽에 스포일러는 없는데 살짝 옆으로 이렇게 꺾인 이 한 면이 있어서 공기역학적으로 스포트백으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와류를 잡아주고 약간의 다운포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얘가 그렇게 출력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멋적인 부분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캐릭터 라인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다가 없어지고, 이 위쪽에서 굉장히 복잡한 선들이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옆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디자인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디자인 완성도 자체가. 이런 크롬 라인들이 좀 두툼하게 들어간 부분은 약간의 노티가 조금 난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 밑에 쪽에 시메트릭스 라인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멋지죠. 이런 디테일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니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쪽은 아마 브레이크 등이 아닐까 그냥 예상이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차량 역시 테일 램프가 켜지니까 이 디테일이 엄청난데요. 테일 램프가 안 켜졌을 때는 잘 모릅니다. 되게 사진에서 봤을 때는 스포트백 라인으로 쫙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도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냥 스포트백까지는 아니고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A7이나 테슬라처럼 극단적인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뒤쪽이 꺾여서 그런지 이쪽이 꺾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면이 살짝 보입니다. 하지만 면 자체는 굉장히 유려합니다. 어쨌든 뒤쪽 EC필러 쪽이 꺾여갖고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사진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측면이 꺾여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루프 라인이 미려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7 같은 느낌? 얘네들의 특징은 재질의 특징을 되게 레어하게 잘 살렸어요. 뭔가 가공을 많이 하지 않고 딱 모양만 맞춰갖고 조립을 한 듯한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조립 마감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위쪽도 보시면 되게 부드러운 약간 송아지 가죽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진짜 세문 건지 아니면 알칸타라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실내 트림도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놨죠. 그냥 나무를 되게 잘 깎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이 위에다가 비상등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역시나 너무 먼 디스플레이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서도 손이 안 닿고 운전석에서도 손이 안 닿고. 근데 이런 디자인은 정말 멋지네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인지가 이중접합 유리 맞네요.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얘 앞뒷면 문 닫아드릴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뒷문도 뒷창문도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의외로 안테나가 BMW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갑자기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뒤쪽 측면 라인들이 얘는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확실히 GV80보다는 디자인이 세련되어 있네요. 이쪽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라이트와 카메라가 둘 다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상당히 멋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측면에 모든 사이드 리피터 대신에 이 크게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이 이제는 약간 시그니처가 돼버렸죠. 전면의 라이트부터 측면까지 떨어지는 사이드 리피터는 진짜 GV80 때부터 되게 멋지게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G80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어차피 리뷰를 하면서 느껴봐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 이렇게 가볍게 디자인 인익스테리어를 찾아본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직접 타보면서 어떤 거동성을 갖고 있고 GV80과 또 어떻게 다른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는 되네요. GV80은 그래도 어쨌든 첫 SUV였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동력 성능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G80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거동성을 보여줄지도 한번 저한테는 기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가볍게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리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